조선 중엽, 바람골이라 불리는 외진 마을이 천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넓은 들판을 바람이 스치며 낮은 노래를 불렀고 날이 저물면 초가 지붕 위로 달빛이 흐릿하게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마을을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히 잠재웠다. 마을은 논밭과 배틀로 생계를 잇는 곳이었으나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초가집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으나 그 안에는 추위와 근심이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골의 들판은 밤마다 낮은 소리로 속삭였고 그 소리는 마을을 잠재웠다. 윤씨 부인은 바람골의 초가집에서 두 아들, 재호와 민수를 홀로 키웠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윤씨는 늘 말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 재호와 민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나이, 재호가 부유한 최씨 가문의 딸 은지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혼례 날, 윤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호야, 오늘은 우리 집안의 큰 경사구나. 최씨의 여식과 혼인하다니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게야. 재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소자를 은지와 혼인시키기 위해 논밭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윤씨는 손을 내저었다. 그깟 논밭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 이제 우리 집안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으니 앞으로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게야. 그러니 재호야, 장인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하거라.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모자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민수는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반년 뒤 민수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의 배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화영이란 여인이었다. 윤씨의 태도는 재호의 혼례 때와 사뭇 달랐다. 그리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부모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구나.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부모를 일찍 여인 건 화영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은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니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윤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알겠느냐. 앞으로 내가 내 색시를 가르치려면 골머리가 썩을 게야. 민수는 간청했다. 화영은 어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사옵니다. 부디 따뜻하게 대해 주시옵소서. 윤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네 처가 어미의 정을 모르는 게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화영이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제가 부인을 너무 기다리게 했습니다. 화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부인이 며느리가 되어 매우 좋으시다 하셨소. 앞으로 딸처럼 대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화영은 환히 웃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화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부인. 앞으로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고요. 화영의 두 뺨은 복숭아꽃처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런데 부인, 달랑 물 한 잔으로 혼례를 치렀는데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형님의 혼례는 성대했는데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것만은 약조하리다. 다음 날 화영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가 거의 다 되어갈 때 윤씨가 마당에 나와 화영에게 말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었느냐?
화영은 환히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윤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내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게야. 화영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알려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윤 씨는 단호히 말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거라. 그리고 내 형님은 몸이 약한 사람이니 시기하지 말고 상전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거라.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 위전 섬기는 법쯤은 잘 알겠지. 화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영이 기대했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혹독한 시집살이로 바뀌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던 화영과 들판으로 나가려던 민수를 윤 씨 부인이 불러 세웠다. 민수야, 오늘부터 너희 부부가 들이를 도맡아 하거라. 민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형님은 바깥일로 바쁘시니 집안일이라도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판과 집이 멀어 화영이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힘들 것입니다. 윤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 어미는 평생 들일과 집안일을 함께 했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 지금 내가 이 어미 앞에서 내 색시를 감싸는 게냐? 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화영은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그녀는 밝은 미소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화영의 미소를 보고 속상한 마음을 꾹 눌렀다. 그는 윤 씨를 달래며 말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화를 푸시고 제가 형님 몫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도 거들었다. 맞사옵니다. 어머니. 저도 서방님을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시오소서. 민수와 화영은 잔뜩 화난 윤 씨를 달래기 위해 애썼다. 그때 제오이 부인 은지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에서 나와 말했다. 어머니, 강정 드세요. 은지는 해맑은 표정으로 윤 씨 앞에 강정을 내밀었다. 갑작스레 강정을 건네는 큰 며느리를 보고 세 사람은 놀라 말없이 은지만 바라보았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은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 친정에서 보내준 강정이어요. 제가 워낙 강정을 좋아하거든요. 윤 씨는 잠시 멍하니 은지를 바라보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큰애야, 나는 됐으니 너나 많이 먹어. 네가 좋아하니 사돈이 보내준 것이니 혼자 즐기거라. 윤 씨는 고개를 돌려 민수 내외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서둘러 들이를 나갈 것이지. 뭘 꿈을 대는 게야. 민수와 화영은 고개를 숙이고 들판으로 향했다. 윤 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출신도 모르는 것을 집에 들였더니 민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내 때는 하루에 대여섯 번 밥상을 차리고 일을 했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늘어놓으니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야. 마당 한켠에서 강정을 먹던 은지가 윤 씨에게 물었다. 어머니, 왜 이리 화가 나셨사옵니까? 윤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 며느리는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튼튼한 아들을 낳아주면 되는 게야. 만신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으니 곧 경사가 생길 게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윤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큰애가 수더분하기는 한데 가끔 눈치 없이 맹할 때가 있네? 아니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을 테니 차라리 잘된 걸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화영은 집안일과 들이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했다. 어느 날 아침, 재호가 다급히 윤 씨를 찾았다. 어머니, 재색 씨 얼굴이 창백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사옵니다. 윤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서 민수에게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 하거라.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직접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윤 씨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은 민수에게 시키고 너는 색시 곁에 있어야지. 재호는 민수에게 의원을 불러오라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 은지를 챙겼다. 잠시 후 민수가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기가 있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윤 씨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재호야, 들었느냐? 네가 아버지가 된단다. 이 어미가 경사가 생길 거라 하지 않았느냐? 재호도 기뻐하며 답했다.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윤 씨와 재호는 은지의 임신 틴트유씨에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 화영의 시집살이는 더욱 힘들어졌다. 화영은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뒤 들판으로 나갔다. 들이를 하다 끼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윤 씨와 재호 내외의 밥을 챙겼다.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시 들판으로 나갔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태어날 은지의 아이를 위해 밤늦도록 옷을 지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이 몇 달째 이어졌다. 어느 날 화영은 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소. 어디 아픈 것이 아니오. 화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뿐이니 그리 걱정 마시옵소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몸도 예전보다 무거워 보이오. 내일 의원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우리에게 의원을 찾을 은전이 어디 있사옵니까?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조했는데 이리 부인을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내일은 내가 부인을 업고 들판에 나가 밥도 챙겨주리다. 화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알았으니 어서 주무시오. 내일도 들판에 일찍 나가야 하잖사옵니까? 다음 날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영이 밥을 차리지 않자 윤 씨는 화를 내며 민수의 방을 찾았다. 방에는 민수가 없었고 화영만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윤 씨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여태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야?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 하느냐? 화영은 깜짝 놀라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지 못했사옵니다. 윤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큰애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 당장 일어나 밥을 차리거라. 그때 민수가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다. 의원님, 여기 옵니다. 윤 씨는 마당으로 나와 말했다. 아침부터 의원을 모시고 오다니 내 형수가 또 아픈 것이냐? 민수는 조심스레 답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재색 씨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알아. 소자가 날이 밝자마자 의원을 모셔온 것이옵니다. 윤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도 참, 자면서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윤 씨를 찾았다. 어머니, 재색 씨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소자도 이제 아버지가 되옵니다. 윤 씨는 시큰둥한 말투로 답했다. 그래,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할 일이냐? 한 집안에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뭐 좋은 일이란 말이냐? 그러다 내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벌써 임신을 했느냐? 민수는 뜻밖의 반응에 말문이 막혀 멍하니 윤 씨를 바라보았다. 윤 씨는 계속 말했다. 남들 다 가지는 아이를 뭐 그리 호들갑이냐? 내 색시에게 절대 임신한 티를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거라. 내 형수가 몸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선 안 되느니라.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예, 어머니, 그는 방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화영의 모습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다. 무거운 몸으로 밥상을 차리려 애쓰는 화영을 보고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부인, 몸도 성취하는데 왜 나와 있소? 화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식구들 밥을 챙겨야지요. 금방 밥상을 차려드릴 테니 서방님은 방에 들어가 계시오. 민수는 어쩔 줄 몰라하며 마당에서 서성였다.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들어온 화영에게 윤 씨가 냉랭히 말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들었다. 몸을 잘 간수했어야지. 배운 것이 없어 그랬거니 생각하려 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내 형님은 몸이 약한 사람이니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게 해야 할 게야. 내 말 알아들었느냐? 화영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윤 씨는 단호히 말했다. 큰애 앞에서 내가 임신한 것을 들키지 않도록 하란 말이다. 괜히 큰애 몸조리 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배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알아서 잘하리라 믿는다. 화영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영에게 말했다. 부인, 너무 힘들지 않소? 화영은 부드럽게 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지요. 형님께서 아이를 낳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날이 화창한 어느 날, 마침내 은지에게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다. 윤 씨는 어쩔 줄 몰라하며 집안을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긴 진통 끝에 은지는 여자아이를 낳았다. 윤 씨는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말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큰애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라. 은지는 울먹이며 답했다. 이 아픈 걸 또 하라고. 실사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겠습니다. 이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사옵니다. 윤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으나 애써 참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냐?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두 번째는 덜 아프니 걱정 말아라. 은지는 여전히 울먹였다. 저는 싫어요. 덜 아프다 해도 안 아픈 게 아니잖사옵니까? 윤 씨는 돌덩이를 삼킨 듯 가슴이 답답했으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일단 알았으니 어서 쉬거라. 화영은 은지의 몸조리를 정성을 다해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의 방을 청소하던 화영에게 은지가 말을 건넸다. 동서도 얼마 전에 나처럼 배가 많이 나왔구려.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화영은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숨기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형님이 아기를 낳으신 지 얼마 안 돼요. 저 때문에 신경 쓰실까 걱정했던 것뿐이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강정을 건넸다. 동서는 참 착하구려. 언제든 먹고 싶으면 말하시오. 다음엔 우리 아버지께 말해서 강정도 더 가져오겠소.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이 귀한 걸 형님이 드셔야지요. 은지는 고집했다. 나는 매일 먹어서 괜찮소.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보니
온갖 것이 다 먹고 싶더구려. 동서도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을 터. 많이 드시오. 그리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하겠으니 동서는 몸이나 잘 챙기시오. 화영은 강정을 바다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참 어리석구나. 강정이 그리 먹고 싶었나. 이 몇 달 후 화영에게도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다. 그녀는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다. 민수는 기뻐하며 윤 씨를 찾았다. 어머니, 색시가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이옵니다. 윤 씨는 시큰둥이 답했다. 그래, 잘했구나. 민수는 놀라 물었다. 어머니, 기쁘지 않으신지? 손자를 기다리셨잖사옵니까?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가 아니라 내 형이 손자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한 해에 아이가 둘이 생기는 바람에 부정이 탄 게야. 민수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윤 씨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윤 씨는 민수와 화영을 방으로 불렀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아이는 장남 재호에게 양자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집안의 대를 잇는 걱정이 없으니 말이다. 민수와 화영은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머니, 제 아들을 형님에게 보낸다니 절대 안 되옵니다. 윤 씨는 화를 내며 말했다. 뭐가 안 된다는 게야?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살고 내 색시가 밥을 챙겨줄 텐데 뭐가 불만이냐? 이는 집안을 위한 결정이다. 너희는 이 어미에게 효도한다 생각하면 될 게야. 화영은 간청했다. 어머니,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하겠사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저희가 키우게 해주시오. 윤 씨는 단호히 말했다.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나도 그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 화영아, 너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고 하셨으나 형님이 아들을 얻지 못해도 제 아들이 있으니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윤 씨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다 듣기 싫다. 내 뜻은 그러하니 따르기 싫으면 너희가 나가면 될 게야. 더 이상 들을 말 없으니 어서 나가보거라. 민수와 화영은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두 아들을 방으로 불렀다. 재호야, 민수의 아들을 내가 양자로 드리려 하노라. 재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윤 씨는 단호히 답했다. 민수에게는 어제 이미 말해 두었다. 다 집안을 위한 결정이니 너희는 이 어미 뜻을 따르거라.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시간을 좀 주시오. 제 색시에게도 말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윤 씨는 못마땅히 말했다. 여자들이 집안일에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어른이 결정했으니 따르면 되는 게야.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서둘러 색시에게 말하고 어머니께 답을 드리겠사옵니다. 재호는 민수와 함께 방을 나갔다. 재호가 자신마저 집을 떠나겠다고 하자 윤 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손녀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재호는 차분히 답했다. 이 못난 아들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졌으니 원흉인 저희 부부가 떠나는 것이 맞사옵니다. 어머니께서 민수와 저를 차별하실 때마다 소자도 괴로웠사옵니다. 언젠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 그때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부류를 씻겠습니다. 은지가 거들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 동서에게까지 화가 번졌사옵니다.
저희가 어찌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겠사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윤씨는 간곡히 만류했으나 재호와 은지는 집을 나와 처가로 향했다. 한편 민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 화영과 아들이 있는 낡은 집에 도착했다. 서방님, 오셨군요. 화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하오. 간밤에 함께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화영은 부드럽게 답했다. 아니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민수는 들이를 다니고 화영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꾸렸다. 비록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은 편했다. 어느 날 민수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화영이 물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민수는 답했다. 그냥 하늘이 좋아 보여서 보았을 뿐이오. 화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이 되시지요? 잠깐 다녀오시옵소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서방님을 기다리실 게야. 민수는 용기를 내어 윤씨의 집으로 갔다.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 안에 계시옵니까? 방에서 윤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냐? 내 아들 민수가 왔구나.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윤씨를 보았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게요? 소자가 의원을 모셔오겠사옵니다. 윤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다. 네가 떠난 후 재호와 은지도 집을 떠났단다. 다 내가 부덕한 탓이야.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오. 형님도 모르고 계시니 소자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화영은 아침 일찍 윤씨의 집으로 가 말없이 집안일을 하고 밥을 챙겼다. 윤씨도 화영을 내치지 않고 밥을 먹었다. 5달이 지나 화영이 밥을 챙기고 절을 하려 하자 윤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영아, 미안하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내가 매일 와서 이 못된 시험이 밥까지 챙기는구나. 화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어머니께 간곡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작정 뛰쳐나와 서방님께 불효를 저지르게 했으니 제 잘못이옵니다. 윤씨와 화영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민수와 화영은 아이와 함께 윤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재호와 은지도 먹을 것을 챙겨 돌아왔다. 재호가 말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니 이보다 큰 경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화영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진정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인 듯 무척 행복하옵니다. 윤씨는 농담하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 말 거라. 큰 며느리가 곱기는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작은 며느리가 고생할까 하노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은지가 말했다. 동서,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맡기시오. 친정에서 계속 보내줄 터이니. 화영이 답했다. 예, 형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수와 화영은 정성을 다해 윤씨를 모셨다. 모두 서로를 아끼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